오늘은 그동안 좀 문의가 많았던 시판 이유식 시작하기 영상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준비물은 시판 이유식은 솔직히 좀 많이 간단하긴 해요. 이유식 용기랑 스푼, 그리고 아기를 앉혀서 밥을 먹일 이유식 의자랑 이유식을 데울 전자레인지 혹은 가스레인지랑 냄비 이렇게만 준비를 하시면 사실 시판 이유식은 바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이유식 용기는 저는 락앤락 이유식 용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락앤락 이유식 용기는 이게 제가 사용 중인 락앤락 이유식 용기인데요. 이유식 용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금을 통해서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소분을 해서 쓸 때에도 얼마나 담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눈금이 있는 거는 좋은데, 제가 이유식 용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투명한 게 대부분이기는 한데 불투명한 제품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불투명한 제품들은 이게 눈금이 그어져는 있는데 안에 얼만큼이 남았는지, 소분을 할 때 얼마나 넣었는지 이거를 솔직히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긴 불투명한 이유식 용기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식 용기 개수는 제가 처음에 이거 3개짜리 한 세트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쓰다가 추가로 4개짜리 한 세트를 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이유식을 소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초기 이후에는 어차피 이유식 횟수가, 하루에 하는 횟수가 2번에서 3번 이렇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찌됐던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는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3개에서 4개 정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저처럼 필요에 따라서 추가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푼은 제가 이게 모윰이고요. 모윰이랑 마더케이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도윤이의 경우에는 숟가락이 이유식을 잘 먹고 못 먹고를 결정하는 그런 애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윤이는 그냥 사실 입에다 넣어주면 다 먹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었는데 들어보니까 다른 아기들 중에는 숟가락을 좀 타는 아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분유도 잘 무는 젖꼭지가 따로 있는 아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유식 숟가락도 잘 먹는 숟가락이 있는 아기들이 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에는 보통 이게 2개 한 세트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2개, 이것도 2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2개짜리 한 세트를 그냥 구매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사용을 하시다가 애기가 그냥 잘 먹는 애 같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다른 디자인도 한번 사보셔도 되고, 아니면 먹이고 있는데 요 숟가락으로 먹여서 그런지 잘 안 먹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숟가락으로 한번 바꿔주셔도 되고, 하여튼 처음부터 막 숟가락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는 2개짜리 한 세트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일단 이유식을 먼저 시작을 해보고 아기가 먹는 거를 보고서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유식 의자인데요. 이유식 의자는 솔직히 유명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다 써본 게 아니니까, 하나밖에 안 써봤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그냥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자체는 좌식보다는 입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유식 의자도 좌식에 맞는 의자가 아닌 하이체어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쓰는 거는 아시다시피 백읍베레고 시에스타인데 이게 신생아 때부터 쓸 수도 있고 하여튼 높낮이 조절도 잘 되고 커버 같은 거 다 뜯어가지고 세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는 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댓글로 이제 단점을 보자마자 제가 지금 최근에 막 겪게 된 거는, 저게 그 가죽 시트라서 오염이 많이 되면 손으로 이렇게 닦게 되잖아요. 닦고 나면 마르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전까지는 도윤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더러워질 정도로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아낼 수 있는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투레질이 조금 심해지면서 모든 거를 사방팔방에 이렇게 해서 다 짓이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틈 사이사이에 막 끼어 들어가고 이래서 이거를 그냥 물티슈로만 닦아가지고 사용을 하기에는 너무 좀 더러운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이유식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식 때 도윤이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버리면 저거를 제가 이제 뜯어가지고 닦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저게 마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2번째 이유식, 3번째 이유식을 그냥 제 다리에 앉혀가지고 먹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한 며칠 있었어요. 그래서
요 하이체어는 제가 쓰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그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스토케 트리트랩?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커버가 따로 시트 뭐 이런 게 따로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너무 딱딱해 보이는 막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좀 장단점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있으니까 이유식 의자는 조금 잘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유식 데울 때 필요한 거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가스레인지랑 냄비인데요. 전자레인지는 그냥 가정에서 원래 쓰시던 거 보고 쓰시면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정말 제가 먹을 거를 정말 많이 돌려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일반 음식을 돌리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양념이 많이 돼 있는 거. 사실 닭발이나 이런 거 막창구이 이런 거 그 냉동식품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돌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대로 도윤이 거를 이유식을 돌린다? 그게 조금 제가 그걸 매번 막 쓸 때마다 닦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냄비에다가 데워가지고 이유식을 먹였었는데 이것도 중기 2단계까지는 되는데 후기 단계부터는 이게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아예 전자레인지를 닦고 전자레인지 그냥 당분간 안 쓸 생각하고 거기다가 그냥 데우고 있는데 저처럼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가스레인지에다가 하실 때에는 제가 썼던 거는 그 릴리팟 이유식 냄비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데워서 먹였고요. 저 릴리팟 이유식 냄비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후기가 그냥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그 우유 포트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우유 데워가지고 이렇게 따르는. 하여튼 근데 무언가를 따르기 좋게. 근데 심지어 이게 양쪽 옆에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유식 데워가지고 이렇게 쫄쫄쫄 따라가지고 용기에다가 이렇게 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아주 잘 사용을 했고 이제는 좀 사용할 일이 이제 도윤이가 일반식을 먹게 되면 쓰겠죠? 그때까지는 이제 뭐 쓸 일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전자레인지에다 하시던지 아니면 가스레인지에다가 하시던지 이거는 그냥 엄마의 선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참고로 데우는 시간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것도 문의가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시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기왕 데우는 거면은 그냥 좀 팔팔 데우는 게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최소 40초에서 1분, 길게는 1분 그 이유식에 따라서 조금 그 끓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40초에서 한 1분 정도 데워가지고 썼고요. 냄비에다가 데울 때에는 팔팔 보글보글 끓는 그게 보일 때까지 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그릇에다가 찬물 넣고 그 위에다가 이유식 용기 넣어가지고 식혀가지고 아기를 먹였어요.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 빨대컵도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유식 시작과 함께 분유량이 줄어드니까 수분 섭취를 추가로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변비가 좀 많이 와서 도윤이도 초반에 변비가 좀 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빨대컵은 저는 그 리첼 첫 빨대컵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 위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다른 거는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씌워가지고 쓰는 거라서 그냥 윗부분을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빨대로 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빨대컵인데 그 얕기도 되게 얕아요. 요만한 거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조금만 힘을 줘도 때로 물이 쏙쏙 들어오는 그런 빨대컵이라서 그거 쓰기 괜찮습니다. 아마 첫 빨대컵 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저걸 거예요. 리체. 그래서 저도 저걸로 샀던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빨대컵은 하나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제 이유식 용품들 다 준비를 했으니까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유식의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이유식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먹이고 있는 건 엘빈지니까 엘빈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엘빈지는 초기 1, 2, 중기 1, 2, 후기, 완료기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초기, 중기, 후기 뭐 이렇게 나뉘는 것 일단 그거부터 모르겠는데 초기가 또 1, 2가 나뉘고 중기가 1, 2가 나뉘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저 같은 이제 분들이 또 계실까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초기는 미음, 중기는 죽, 후기는 진밥, 완료기는 일반식, 일반 우리가 먹는 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도 이제 만약에 뭐 제왕절개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했을 때 처음에 뭐 미음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먹고 그 다음부터 일반식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성인들도 그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일반식을 먹듯이 아기들도 이제 일반식을 먹기 위한 연습으로 이제 미음부터 죽, 진밥, 밥 요거를 6개월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엘빈지 기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됐던 다른 업체들도 어느 정도 그 단계가 비슷하긴 하거든요. 초기 1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스프예요, 스프. 미음. 진짜 알갱이가 아무것도 없는 미음이에요. 그리고 초기 2부터는 말이 아예 달라져요. 초기 1은 써있는 게 쌀 미음, 고구마 미음 이렇게 써있는데 초기 2부터는 묽은 죽으로 가요. 그러니까 죽은 죽인데 물기가 굉장히 많은, 수분기가 굉장히 많은 죽이 초기 2. 그리고 중기 1은 그거보다 수분감이 좀 덜한 죽. 그리고 중기 2 정도 되면 저희 그냥 본죽에서 사 먹는 그 죽 있죠? 그 정도예요. 그리고 후기는 그 밥솥에다가 물 되게 실수로 되게 많이 넣었을 때 되는 정도의 그런 밥. 수분기가 굉장히 많은. 근데 쌀 모양은 그대로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다 있는데 수분감이 굉장히 많은 진밥. 그렇게가 이제 초기, 중기, 후기고요. 저는 이 단계들을 각각 2주에서 3주 텀으로 계속 올렸어요. 요거를 그 텀으로 올린 게 어찌됐던 이 이유식이 일반식을 먹기 위한 연습들이잖아요. 먹기 위한 연습이니까 아기가 초기 2단계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다? 그러면 중기 1단계로 빨리 넘어가고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중기 2단계로 빨리 넘어가고 계속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보고 있는 소아과 유튜브가 2가지가 있는데 정유미 삐뽀삐뽀? 채널명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아마 정유미 이유식 치면 나올 거예요. 정유미 삐뽀삐뽀 이분도 소아과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동네 소아과 이분들도 소아과 선생님들이시고 정유미 삐뽀삐뽀 그 채널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단계는 그냥 올릴 수 있으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가 나는 거랑 상관이 없이. 그래서 도윤이는 지금 8개월인데 이가 아직 하나도 나진 않았지만 후기를 먹이고 있어요. 소고기 함량이 궁금하다, 뭐 이유식 할 때 뭐가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 그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소아과 선생님들 유튜브 있잖아요. 정유미 삐뽀삐뽀랑 우리 동네 소아과 단계를 알았으니까 이제 드디어 주문을 해야겠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진짜 DM 받은 내용 중에 정말 제일 많이 걸리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아기 이유식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쌀 미음 3통, 고구마 미음 3통, 감자 미음 3통 이렇게 주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알레르기 테스트는 3일씩 하는 게 맞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알레르기 테스트 3일이고 뭐 꼭 해야 되고 뭐 이거는 일단 알겠는데 이제 이 앞부분이 저는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3통씩 살 필요는 없는데 싶은 이제. 근데 그런 DM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들이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아세요. 그리고 이거를 3일씩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아시고 순서가 쌀 다음 뭐 고구마, 감자, 그 다음 뭐 초록 색깔 채소들 뭐 약간 이 순서 뭐 이런 것도 다 알고는 계시는데 이걸 한 번도 이유식을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양에 대한 그 감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리고 애기들이 처음에는 뭐 얼마나 먹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이유식을 초기 거를 3통씩 이렇게 막 주문을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일주일분을 그냥 주문을 하셨대요. 일주일분으로 쌀 미음 3개, 뭐 고구마 미음 3개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하면 안 되는데 싶은 거죠. 왜냐면 아기들이 처음에 이유식 먹을 때 지금 도윤이 되게 잘 먹잖아요. 아기들이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저렇게 잘 먹는 도윤이조차도 처음에는 목표가 1숟가락, 그 다음에는 뭐 2숟가락, 5숟가락 이렇게 숟가락으로 세어야 될 정도로 처음엔 정말 안 먹어요. 왜냐면 분유가 더 맛있기도 하고 쌀미음은 약간 내가 먹어본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먹일 수도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요걸 한 통을 다 먹이겠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통을 사서 3개로 소분을 해가지고 요거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엘빈지의 경우에는 초기 1단계가 140g이에요. 요거를 그냥 3등분 해가지고 먹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3등분을 해도 요 한 통은 다 안 먹을 거예요. 쌀미음 진짜 한 2숟가락, 3숟가락 먹으면 잘 먹나? 잘 먹는 애들 뭐 한 5-6숟가락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댓글 보니까 처음에 진짜 주는 대로 다 먹는 아기들도 있다고는 했어요. 유니콘 거의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 이유식을 시작할 때에는 내가 알레르기 테스트를 3일씩 하니까 3통씩, 이게 아니고 한 통을 구매를 해서 3개로 소분을 해서 3일 동안 먹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보호자들은 다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애기 키우는데 진짜 정신없는데 이걸 또 언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한 2통 정도씩, 한 3통 정도씩은 미리미리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구매를 하셔도 되긴 돼요. 어차피 배송비도 좀 나가고 하니까. 근데 7통을 한 번에 주문을 해놓는다? 그거는 저는 조금 추천을 하지 않는 게, 이 업체에서, 대부분 업체들이 이유식을 만들면 당일날 발송을 해요. 굳이 그렇게 이제 업체에서 신선하게 해서 보내주는데, 유통기한이 한 달이기는 하지만 7번째 그 이유식은 어찌됐든 이게 6, 3, 18, 19일 차, 19일 이거를 주문을 하고 19일째 되는 날 이거를 먹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굳이 그렇게 냉장고에 19일씩 뒀다가 먹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씩 초기에, 특히나 초기에 많이씩 구매를 하는 거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근데 이건 초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시판 이유식으로 시작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주문하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도윤이의 경우에도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이나 아니면 배앓이를 하거나 막 좀 잘 개워낸 날, 그런 날은 이유식을 그냥 건너뛰었어요. 아니 독감 주사 맞거나 한 날 알레르기 테스트를 못하니까 그냥 이유식을 건너뛰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내 생각으로는 쌀 미음 3일, 고구마 미음 3일, 애호박 미음 3일이니까 9일이야. 난 9일 동안 이거를 쭉 테스트를 할 거야. 이랬는데 막상 주문해놓고 보면 한 12일 만에 막 소진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건너뛰게 되는 날도 있어서. 그래서 이 개수는 대량으로도 아닌, 그렇다고 뭐 하나 이렇게는 좀 한두 개 이렇게는 배송비가 너무 아까우니까 한 3개, 4개 정도만 그냥 구매를 하셔가지고 3일치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는. 초기 2, 뭐 중기 들어가고 이럴 때부터는 아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는지를 엄마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아기는 한 끼에 먹을 때 무조건 한 80에서 100ml는 먹는 아기다. 그러면 어찌됐든 요 한 통은 그날 소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 날짜만큼 주문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초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딱 초기에는 너무 대량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럼 손해보는 느낌이 난다.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이유식 알레르기 테스트는 오전에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오전에 해야 오후에 알레르기 반응을 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소아과를 빠르게 갈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알레르기 테스트는 오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초기는 하루 한 번, 그리고 초기 2단계, 즉 죽을 먹기 시작하면서는 하루에 2번 먹이면 된대요. 그리고 중기 2부터는 하루 3번 먹이면 되고, 그래서 도윤이도 중기 2부터 해서 지금 후기를 먹이고 있는데 하루에 3번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분유를 먹어요. 그리고 분유를 먹고 한 2시간 반 있다가 이유식 먹고, 또 2시간 반 있다가 이유식 먹고, 또 2시간 반 있다가 이유식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분유로, 막수로 이제 하루를 끝냅니다. 이유식 먹이실 때 제가 방금 2시간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도윤이가 3시간 텀이에요. 맘마 텀이. 분유 수유를 할 때에는 3시간 텀이었어요. 근데 이 3시간을 꽉 채워서 주게 되면 도윤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유식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을 꽉 채우지 않고 한 2시간 반 정도, 원래 맘마 텀에서 30분 앞당겨가지고 이유식을 시작을, 그러니까 일단 입에다가 넣고 보는 게 조금 이제 아기들이 더 이유식을 약간 거부감 없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4시간이 텀이다 그러면 3시간에서 3시간 반 만에 아기한테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하면 좀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도윤이 해본 결과. 그래서 아기 솔직히 이런 것도 다 아기 바이 약이라서 그렇게 해도 안 먹는 애들은 안 먹긴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먹는 애들은 먹기는 먹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약간의 팁이라면 원래 맘마 시간까지 두지 않고 배고프기 전에 이유식을 다 쏙 일단 먹이고 보는 게 팁이죠, 팁. 그리고 분리수유랑 보충수유, 이것도 이제 이유식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는 좀 개념이 안 잡히시죠. 분리수유랑 보충수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분리수유는 이유식을 충분히 먹었다고 치고 그 다음 맘마텀, 만약에 3시간 텀이면 그 다음 맘마텀에 수유를 하는 게 분리수유고요. 보충수유는 이유식을 충분히 먹지 않은 것 같을 때, 막 10ml, 20ml 이렇게밖에 안 먹었을 때 그 나머지, 아기가 배고플 거잖아요.
그 나머지를 먹이는 게 보충수유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인터넷에 막 찾아볼 때는 150ml 이상 먹을 때 분리수유를 하세요 였어요. 근데 또 이제 뭐 여기저기 유튜브를 찾아봤을 때는 어떤 분은 70에서 100ml, 어떤 분은 80에서 100ml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좀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내가 둬야 될까 했는데 그냥 이것도 조금씩은 애기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도윤이는 한 90에서 100ml 정도 먹었을 때 그 다음 밥텀에 분유를 줘도 딱히 그 사이에 배고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0에서 100ml 정도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일단 대부분의 아기들이 한 30ml 미만으로 먹을 거예요. 이것도 저도 댓글로 알게 됐는데 댓글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아기가 분유를 200ml를 먹는 아기면 이유식을 만약에 20ml를 먹었다. 그러면 20ml를 뺀 180ml만 분유를 타서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이유식 때도 잘 먹고 점점 이걸로 내가 배를 채우는 거구나 그거를 좀 이렇게 깨닫나 봐요 아기들이. 그래서 그만큼은 빼고선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유식 양도 늘었고 지금 어찌됐든 도윤이가 굉장히 잘 먹고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보충수유를 해줄 때에는 아기가 먹는 양에서 이유식 양을 뺀 나머지 양을 분유를 타가지고 수유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유식의 시작과 무관한 얘기인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게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저는 이제 일빈제 정기 배송으로 오잖아요. 정기 배송은 메뉴 선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알레르기 테스트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유통기한을 좀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첫째 주에 새우가 들어간 이유식이 하나가 왔어요. 둘째 주에 새우가 들어간 이유식이 2개가 또 딸려왔어요. 그럼 요 3개가 모여졌을 때 3일 동안 요걸 가지고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 정기 배송을 하게 되면 메뉴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냐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알레르기 테스트 해야 될 그 재료를 3개를 모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어쨌든 제한적이더라고요. 재료가 초기에는 요만큼의 재료만 쓸 수 있고 초기 2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중기 1은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찌됐든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안에 우리가 기존에 먹여왔던 그러니까 이미 아기가 알레르기 테스트를 했던 재료들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테스트를 계속 그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쌓고 해서 뭐 후기 때 이제 만약에 후기 때는 진짜 재료가 3가지씩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먹어본 거랑 같이 있는 재료들을 이제 모아놨다가 어차피 30일 안에만 소진을 하면 되잖아요. 모아놨다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30일까지도 안 가더라고요. 대부분 한 1, 2주 안에 같은 재료들이 3개씩이 꼭 와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레르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레르기 테스트 해야 될 게 또 남긴 남았어요. 메론은 알레르기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지금 메론 들어가 있는 거 하나가 있어서 오늘 지금 또 배송이 왔거든요. 그래서 뜯어보고 메론 있는 거 있는지 찾아봤다가 그거는 이제 옆으로 좀 빼놓고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정기 배송의 경우에도 알레르기 테스트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혹시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제 나름대로 제 기준대로 그냥 막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게 또 약간 좀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좀 그거는 좀 이런 것 같은데요 싶은 게 있으면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그 이유식을 시작하기 직전인 엄마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댓글로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해소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보이십니까? 제 나름대로 뭐가 궁금할까 싶어서 이래저래 이걸 뭐 4장씩이나 깜지 쓰듯이 적어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게 해소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다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이미 밤이 되어가지고 잘 때인데
다른 분 이걸 올릴 때는 제가 보통 오전에 올리니까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